인터넷상에서 광고하는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향수,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향수를 뿌리면 이성을 유혹할 수 있다, 속는셈 치고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름 흥미가 돋을 법한 것이 많은 분들의 이상형으로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언급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냄새는 하나의 매력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매력을 풍기는 향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베티나 파우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후각적 의사소통에 관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연구자입니다. 베티나 파우젤은 인간은 후각의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에게 냄새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냄새는 사람의 정서,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어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냄새를 맡고 상호작용식이나 한다니 흔하게 접해본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아직 냄새를 이용해 대화해본 기억도 없죠. 사실 인간의 후각 능력은 다른 동물과 견주어 우월한 편에 속합니다. 심지어 개와 견주어 후각 능력이 낮지 않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티나 파우젤은 이런 인간의 후각 능력이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죠. 먼저 냄새는 사람의 정서를 전달합니다. 내가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의 정서가 느껴진다면 그 친구의 이야기에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람의 후각 능력은 결국 의사소통의 능력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여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겠죠. 먼저 감정과 정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과 정서가 유발되는 것은 주로 행동주의 이론에서 다룹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도 이에 해당하죠. 종소리가 울리면 개들은 음식이 주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침을 흘립니다. 종소리가 음식과 관련된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소리는 조건 자극으로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종소리로부터 유발된 반응은 개가 음식을 먹으러 가게끔 행동하게 하죠. 정서는 사람에게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정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냄새입니다. 냄새가 어떻게 정서를 전달한다는 것일까요? 냄새는 스키마로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스키마란 정보 처리의 틀입니다. 새로운 사건이나 경험을 받아들일 때 기존의 경험을 활용하여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때 과거에 느꼈던 정서가 떠오르기도 하죠. 길거리를 걷다 빵집을 지나갈 때 빵 냄새가 납니다. 이때 냄새를 통해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죠. 동시에 어린 시절 느꼈던 정서가 다시 떠오르죠. 이처럼 편안한 냄새는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발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합니다. 반면 불편한 냄새는 불편한 정서 상태를 유발하고 우리는 이 상태를 거부하게 되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서는 다른 감각을 통해 유발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신이 납니다. 우는 아이를 보면 속상해지며 강아지 털을 만지면 보들보들 부드럽습니다. 모두 정서를 깨우는 감각이지만 이 중 후각은 조금 다릅니다. 후각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듣기 싫으면 음악을 끌 수 있고 보고 싶지 않다면 눈을 감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맡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서는 숨을 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코를 막으면 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처럼 후각은 우리의 통제에 벗어나 있습니다. 이처럼 냄새는 우리가 경험의 추억 속의 기억을 통해 다시 그때의 정서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풍기는 냄새가 정서를 일깨우기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우리는 당연히 후자와 있을 때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갖죠. 이처럼 익숙한 사람으로부터의 냄새는 우리를 안정시키고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냄새는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나며 모두 경계하고 불안함을 가질까요? 사실 이 편안한 냄새는 기존에 알던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원래 알고 지내던 것처럼 편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서 편한 냄새가 난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반면 상대방에게서 불편한 냄새가 나면 거리를 두게 되죠. 그렇다면 처음 만난 상대에게서 나는 냄새는 언제 편안하고 언제 불편할까요? 상대에게서 나는 냄새는 상대의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다니, 물론 이 냄새는 전극으로 감지 가능한 정도이며 화학적 전달입니다. 현재 기쁜 상황이라면 기쁨의 냄새를 갖고 있고 졸린 상황이라면 졸림의 냄새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냄새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전달받기도 합니다. 이때 전달된 냄새는 너무 희미해서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타인의 즐거움의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냄새를 맡은 실험 참가자들은 미소를 지었고 즐거움이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처럼 냄새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기도 하며 이전 기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코, 후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사에서 중요한 합리주의는 감각적인 것은 모두 등한시하거나 쓸모없다고 간주했죠.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인간을 동물과 나누고자 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은 가장 높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이 주장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이때 우리는 저 사람은 조금 거만한 것 같아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성을 오용하는 사례는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중 인종차별은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을 꺼려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상황은 일어나면 안 되죠.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만연하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인종차별입니다. 냄새 후각의 관점에서는 인종차별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과 유럽인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른 인종을 가진 사람일수록 낯선 냄새를 갖고 이는 불편한 정서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비이성적인 선입견을 합리화할 만한 이성적인 근거를 굳이 찾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냄새와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냄새의 심리학을 참고해주세요.